최근 미술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애호가들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술관 방문이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술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작품과 대중을 연결해주는 해설사 도슨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스타 도슨트라 불리는 정우철 도슨트를 모시고 궁금한 도슨트의 세계, 또 그림을 잘 감상하는 법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수식어가 많습니다. 네. 스타 도슨트, 도슨트계 아이돌,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도슨트, 그리고 또 얼마나 관람객들을 많이 이끌고 다니는지 미술관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애칭이 있는데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근데 사실 이제 아이돌이라는 말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저 이제 나이가 이 업을 한 지가 이제 10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그런 말 해주셨는데 좀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좋지만 네. 부담이고,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이제 피리 부는 사나이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와 관람객을 소개해주는, 약간 미술 소개팅 주선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가깝게 다가오네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니까. 요즘은 그래서 뭐 과학과 우주와 이게 대중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케이터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작품 해설 외에도 강연과 방송 또 이제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그렇게 이어가고 계시는데,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해설을 맡고 계신 전시회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최근에 클림트 전시를 하고 끝났고, 이번에 끝났죠. 이제 네. 전시도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4월 말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보테로라는 전시가 있어요. 이렇게 네. 모든 인물을 다 뚱뚱하게 그리는 인물이 네. 맞아요. 그 작가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약간 만화처럼. 맞아요. 네. 그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티켓만 구입하시면은 네. 이제 전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도슨트 해설도 이제 유료로 하는 곳이 있고, 예. 근데 제가 하는 곳은 이번에 도슨트 해설은 따로 이렇게 비용이 없기 때문에 오. 시간만 맞춰 오시면 돼요. 오. 보통 11시, 2시, 4시 이렇게 하거나 네. 뭐 12시, 2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요일은요? 요일은 제가 이제 매일 가진 못하니까 그때그때 바뀌어서 그 SNS에 그 전시 SNS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미술과 전시를 찾는 이 관람객들이 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좀 실감을 하시나요?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예. 이제 10년째라고 했잖아요. 네. 10년 전만 해도 미술관에서 해설을 하면 연령대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이잖아요. 네. 보통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20, 30대가 확 늘어나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게 아마 코로나 전후였던 것 같은데, 오. 제가 이거를,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있는 게 본업이니까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젊어졌구나. 오. 그리고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듯이 전시를 보기 시작했구나. 네.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듯이 전시를 보게 됐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네. 기사 제목이 있는데 영화보다 재밌어요 하면서 그 밑에 베르나르 뷔페 전 이라는 기사 제목이 확 떠오르면서 네. 이게 한 6년 전이었어요. 2019년쯤에 스타 도슨트라는 그 호칭을 처음 받으셨던 작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베르나르 뷔페가 네.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저를 좀 알려준 전시였는데, 그 베르나르 뷔페라는 작가가 프랑스 작가인데 네. 이제 국내에서 그런 대규모 전시가 처음 열렸던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작품을 원화로 다 가져왔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희 해설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게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안 왔냐면 정말 텅텅 빈 거예요, 전시장이. 근데 심지어 지금도 웃긴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걸 농담인 줄 알아요. 네. 실화거든요. 네. 베르나르 뷔페잖아요. 예. 그날 이제 이제 네이버나 이런 티켓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Q&A가 있어요. 네. 그 Q&A에 첫 질문이 딱 하나 달렸는데, 그 뷔페에 초밥이 있냐고. 사람 이름이 베르나르 뷔페 전인데 이게 농담인 줄 아시는데 진짜로 초밥이 있냐고 달린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술의 전당 지하에 뷔페가 진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뀐 줄 알고, 아니 전시인데 첫 질문이 초밥이 있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대표님 출근하시는데 네. 제 얼굴을 봤어요. 네. 와, 너무 진짜 사람이 너무 초췌해지신 거예요. 어떡해요. 그때 제가 이거 진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예? 두 번째로
그 베르나르 뷔페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전시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이제 돈도 못 받고 막 힘드니까 네. 이름도 안 알려지고 그래서 원래는 뷔페 딱 그때 생각했던 게 요 베르나르 뷔페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런데도 돈을 못 번다. 그럼 이건 나는 투잡을 뛰어야겠다. 그래서 원래 실제로 제가 마음 먹었던 게 베르나르 뷔페가 안 되면 이게 오후에는 해설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를 해야겠다. 대리운전이요? 네. 예. 그걸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모든 내 노력을 다 해보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돈도 못 벌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가야 됐으면 못했을 건데 다행히 베르나르 뷔페 뮤지엄이 일본에 있어요. 예. 일본 저기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비로 다 털어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어로 된 도록 사와가지고 사비로 또 번역 맡기고 해가지고 한 편의 스토리텔링을 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이 되게 세요. 직선이 많고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려면 이 화가를 알려줘야 된다. 예. 그래서 기승전결을 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했는데 제가 언제 이 전시가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네. 첫 해설 때 전시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네. 첫 해설 때 한 5명 있었어요 제 앞에. 네. 근데 끝났는데 네. 마지막 사건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이야기 해설을 듣고요. 네, 관람객이 한 두 분이 우시더라고요. 뭐지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하루에 4번 해설했거든요. 매번 사람들이 우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관람객이 늘어나더니 막 기사도 내주시고 전시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때 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정우철 도슨트 하면 스토리텔링 이 하나의 상징처럼 네.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안내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자원봉사로 인식하는 분도 많았고 호칭 자체가 안내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티켓 파워를 가진 분들로 늘어났습니다.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많이 느끼죠. 도슨트 양성 교육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자원봉사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전 그분들을 훨씬 더 리스펙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크게 나누면 국립미술관이 있고 국립박물관이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는 지금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계세요. 네. 이렇게 연륜이 쌓이시고 제 나이 드신 이제 지식인 분들이 전수하고 싶어하세요. 그럼 이제 거마비 정도 받고 해주고 계신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업 전시예요. 예. 상업 전시는 10년 전만 해도 1인 티켓 값이 15,000원이었고 네. 중간에 2만 원이 됐고요. 지금 2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에 가족이 가면 거의 10만 원 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아니 국립미술관은 그렇다 쳐요. 왜냐면은 관람료가 거의 없거든요. 받아도 막 3,000원 이렇게 받아요. 네. 아니, 저는 10년 동안 상업 전시만 했는데 상업 전시도 해설가가 자원봉사인 거예요. 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심지어 어떤 대표님은 저한테 그 대표님이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네. 이사 가셨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전시가 막 잘 돼가지고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네. 나는 돈을 못 받는데.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상업 전시인데 해설비가 따로 없어요. 예. 그러면 9시 출근을 해요. 근데 이제 물건을 팔아요. 아트샵에서. 아트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티켓도 팔아요. 저 티켓도 팔고 오디오까지 다 팔고 예. 하다가 해설 시간이 돼요. 해설을 해요. 옷 갈아입고. 해설 끝나면 나와서 다시 티켓 팔아요. 이거를 하루 4번 반복하면은 이제 스텝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간간히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대체. 나는 왜 상업 전시고 돈을 버는 구조인데 왜 난 못 받을까. 예. 그때 생각했던 게 이게 이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름을 알려야겠다. 도슨트라는 네. 아니면 정우철 도슨트도 알리고 내 이름을 알려서 예. 내가 여기저기 나가서 이런 직업이 있다. 이게 상업 전시는 돈을 받는 게 맞다라는 예. 걸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목표로 막 하면서 사람들 재밌게 해주는데 그것도 목표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똑같은 돈 주고 와서 내 해설 듣고 재밌다 눈물 흘리시고 네.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진심으로 했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찾아주면서 막 방송에도 불러주시고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이제 상업 전시에서는 네. 비용을 받죠. 아유, 그럼요. 하지만 이 네. 대표님들은 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자꾸 돈을 올려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선두에 있는 사람이 올려야 뒤에 사람도 맞아요. 올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제 그래 나름대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아직도. 왜냐하면 이제 그 도슨트라는 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같은 가격을 받아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정우철 도슨트님을 부르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안 올리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막 대표님들과 이렇게 고군분투 싸우고 있는데 이해합니다. 외로울 때도 있죠. 근데 네. 이제 그래도 요즘엔 그래서 양성 교육도 많이 생겼고 와, 이 도슨트 한번 전시 열리잖아요. 지원자들이 엄청나요. 그렇군요. 도슨트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어에서 온 가르치다라는 맞아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술품이나 전시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좋은 도슨트란 어떤 도슨트인가요? 이 질문을 오랜만에 받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상업 전시를 국내에 가져온 1세대 분들이 계세요. 네. 다 은퇴하셨어요. 예. 그분의 마지막 전시를 제가 같이 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을 들려드릴게요. 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딱 끝날 때쯤에 한잔 하시면서 우철 씨, 지금 사람들이 우철 씨를 좋아하는 건 쉽고 재밌게 해서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유혹이 올 거다. 예. 근데 그 유혹이 뭐냐면 이 단어 쓰면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쓰면 똑똑해 보일 것 같은데 사실 미술 용어가 뭐 패션 용어도 그렇지만 어렵게 쓰면 끝도 없어요. 막 앵포르멜부터 시작해 막 되게 막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흉내내는 또 유튜버도 있으세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네. 절대 해설하러 들어가서 지식 자랑하고 나오지 마라. 너가 정말 저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려는 건지 너 지금 자랑하는 건지 구분해서 하고 와라. 저 그게 지금도 모토예요. 그래서 딱 대본 짤 때 대본을 다 제가 짜거든요. 예. 이게 과연 이 용어가 저기 정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용어인지 이게 내가 있어 보이고 싶은 건지를 굉장히 많이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자랑 안 하고 저들에게 눈높이에 맞춰 해주는 게 좋은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요. 네.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말씀도 들었는데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 이제 미술관에 피리 부는 사나이로 통하지만 대중 앞에 서는 걸 좀 두려워한 적도 있다. 이런 에피소드는 뭔가요? 굉장히 많이 떨었어요. 엄청 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들 안 떤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첫 해설할 땐 지금 떨어요. 네, 떠는 게 조금 준 거지. 근데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언제냐면 네. 해설은 같은 눈높이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강연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강연 불러준 거죠. 근데 그 전시로 강연을 해주는 건데 어떤 기업 같은 데서 이제 영화관에서 한 거예요. 예. 근데 영화관은 제가 이렇게 밑에 있고 네.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랬더니 전시는 아무리 많아도 내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데 그렇죠. 갑자기 100여 명이 저를 다 내려다보는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떨림이 엄청나. 근데 얼마나 떨렸냐면 딱 섰는데 그거 심지어 유료 강연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3만 원인가 그랬어요. 예. 2인 강연이었어요. 저 다음에 다른 분이 계셨는데 딱 갔는데 이걸 보니까 미친 듯이 떨리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다가 어느 정도냐면 식은땀이 눈에 떨어지는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식은땀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머리에 핀이 나가면서 화이트가 돼버린 거예요.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그래서 그때 있죠. 제가 지금 충격인 게 50분 강연을 해야 돼요. 네. 25분 하고 죄송하다 하고 내려왔어요. 막 벌벌 떨면서. 아니 그러면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어떻게 극복을 그래서 지금 하신 겁니까? 네. 다음 강연자가 예. 75분을 해준 거예요. 그분이 그래야죠.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제 생각했던 게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 제가 남의 말 되게 잘 듣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네. 우철 씨, 그분도 되게 냉정한 분이에요. 막 기분 좋은 위로 안 해줘요. 안 할 거면 하지 마라.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냉정하게 봐라. 지금 우철 씨가 여기서 그만두면 저 100명한테 우철 씨는 못하는 사람이다. 네. 근데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된다. 할수록 더 잘해진다. 그렇죠. 만약에 우철 씨가 계속해서 저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한테 우철 씨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전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한다. 우철 씨가 결정하라고. 그렇죠. 근데 한 대 맞은 느낌이었던 거야. 2번 해야겠다. 계속한 거. 그때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떨리는 게 이기는지 네. 내가 안 까먹는 게 이기는지 보자. 네. 그때부터 무료 강연 다 갔어요. 무료 강연 좀 떨어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료 강연도 가고 막 가가지고 계속 쓴 거 했더니 떨긴 떴는데 안 까먹더라고 이제. 그렇군요.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안 떨 때까지 반복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비전공자 출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전공은 영화 전공입니다. 예. 영화를 전공했고, 근데 이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건데 비전공자로 10년을 했잖아요. 네. 10년 하니까
약간 이제 전공자의 시선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야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원에 가서. 지금요? 네. 일하면서 그럼 미술사 뭐 이런 걸 공부하시는 네, 건가요? 미술사를 들어가서 이제 10년 만에 정통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일하면서 밤에 사실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너무 힘들죠. 지금이요? 아직 다니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비전공자라서 이게 장점이 뭐였냐면 예. 사실 단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저 사람들만큼 미술사는 모를지언정 내가 저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가 많잖아요. 저들이 뭘 궁금해하고 아하. 뭘 가려워하는지 난 안다. 네. 내가 비전공 시선으로 미술사는 약할지언정 이 전시만큼은 비전공자가 재밌어할 수 있게 대본을 짜겠다. 그래서 그 비전공자 전문으로 관람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긁어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인 그죠? 스토리텔링.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분은 단순히 그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의 인생을 이해하고 전달해주는 방법을 아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을 나올 때는 화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도슨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모토가 전시를 보고 왔는데 네. 영화를 보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가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제가 좀 덜하긴 하는데 초반에 제가 대본을 짜면 어머니한테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전공자가 아니신데 이제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이제 독학으로 그리셔서 어머니한테 들려주고 어머니가 이 단어를 한 번에 이해 못한다. 그럼 다 모르는 거야. 아.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안 써요. 쉽게 풀어 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해석이 제 해설인 거예요. 기승전결을 짜서. 네. 그거를 좋아해 주신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그 모토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설과 도슨트에 얼마나 열정적이시냐면 나는 도슨트를 위해서 결혼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까지 인터뷰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보셨구나. 네. 그게 한 2년 전 인터뷰인가 그런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아, 이게 네. 딱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네. 사실은 정말 20대 후반이 됐는데 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사실 결혼이라고 했지만 연애도 포기했었어요. 연애를 못한 게 되게 길거든요. 예. 아니, 돈을 못 버니까 진짜. 그래서 네. 했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 저는 이게 어머니 난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못 벌어서 결혼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형 시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네. 또 이게 사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게 잘 네. 풀려서 어. 지금 이제 결혼할 분을 만나서 아 정말요? 네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이 직업을 갖고 10년 만에 이제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처음 말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한 번도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 최초 공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만에 이제 이루고 있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이 도슨트로 이제 성공을 하시면서 결혼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반가워하고 계시는데요. 정훈철 도슨트님 반가워요. 외모 자체가 예술이십니다. 네. 그 베르나르 뷔페 너무 멋진 전시였다고,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밝고 건강함, 솔직한 매력이 있으시다. 도슨트란 단어를 코로나 때 처음 들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신 김에 그 실제로 미술 수업을 한번 받는 시간을 짧게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거든요. 좋습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시를 어떻게 보면 좋은지 짧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시 관람 팁. 네. 일단 재미있는 것부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이게 전시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뭘 부담을 느끼시냐면 아니 옷을 뭐 입어야 되지? 좀 부담인가 봐요. 막 편하게 입고 오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지나치게 꾸미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저희들끼리 공작새라 부르거든요. 공작새 분들이 왔다. 근데 이제 너무 꾸미면 이제 농담인데 너무 꾸미면 주최잔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관에 이 관련 있는 분들. 저분 투자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후원. 네. 진짜 편하게 그냥 슬리퍼만 안 신고 오면 돼요. 네. 운동화 신고 오고 또 구두 막 신고 오는 분이 계신데 미술관이 소리가 엄청 울려요. 그래서 그냥 구두 신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너무 주목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그냥 운동화 편하게 신고 오는 게 좋고 많이 걸어야 돼서 또 발도 아파요. 그래서 일단 패션은 편하게 오셔라. 슬리퍼만 아니면. 네. 두 번째가 일단 제가 한 3가지 준비했는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가도 사람이다.
네. 이 생각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게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거장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미술사에 나오고 책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앞에 가이드라인 쳐져 있고 스텝이 지키고 있고 만진 뭘 하니까 뭔가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내려놔야 돼요. 어. 화가도 똑같아요. 써놓은 거 보면은 전시 실패할 막 울고요. 다 써있어 기록이 막 진짜 포기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화가도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 100년 전에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왜 저런 거 그렸을까? 그러면서 멀리서 보지 마시고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예. 그냥 가이드라인 넘으면 안 되지만 딱 가이드라인까지 가깝게 다가가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화가가 이 원화잖아요. 붓대고 그린 거잖아요. 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었겠구나. 이렇게 손을 뻗어서 붓을 그죠? 칠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네, 딱 그 거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100년 전에 화가가 서 있었다. 이 화가 반고흐든 모네든 르누아르든 무슨 심정으로 이걸 그렸을까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붓터치가 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화가에 대해 조금만 알고 가시면은 갑자기 확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심정이었구나. 가까이 가서 그 붓터치 한번 봐봐라. 네. 첫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네. 와, 라디오지만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작품 해설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네. 이 순간 갔어요. 네. 작품을 좀 보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네네. 일단 미술은 이제 전문적인 건 아니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구상, 추상이 있어요. 예. 네, 제가 볼게요. 구상은 나머지 하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구상을 구분해야 돼요. 구상은 뭐냐? 어떤 그림을 보든 여러분이 딱 그림 앞에 섰어요. 네. 보는 순간 저게 사람이구나. 저게 의자구나. 저게 책상이구나. 보이는 순간 다 구상. 그 구별을 할 수 있죠. 그죠? 네네. 구분하면 다 구상이죠. 네네네. 근데 그림 앞에 딱 섰는데 네. 머릿속에 네. 뭐야 뭘 그린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상. 네. 추상. 예.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네. 애매한 게 있어. 뭐냐면 딱 갔는데 처음엔 안 보였어. 처음에 안 보여. 근데 계속 보니까 약간 저거 사람 같아. 네. 계속 보니까 그거는 뭐냐? 예.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할 필요 없어요. 반추상이에요. 예. 대답 안 겁니다. 그림은 딱 세 가지예요. 구상, 추상, 반추상.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가. 이 사람이 구상화가다, 추상화가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갔다. 이 구분만 하셔도 조금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 해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해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화가의 출세작과 대표작. 네.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우철 도슨트의 출세작과 대표작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 출세작은 항상 얘기합니다. 네. 베르나르 비페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베르나르 비페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대표작은 네. 마르크 샤갈. 마르크 샤갈 해설을 2번을 했어요. 예. 2번을 하게 되면 거의 1년을 했다 보시면 돼요. 샤갈 얘기만. 예. 강연도 샤갈이 제일 많이 해요. 마르크 샤갈과 잘 맞아요. 또 샤갈이 그러니까 마르크 샤갈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또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양차 대전을 다 겪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심지어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네. 90세를 넘게 사셨는데 보통 양차 대전을 겪고 유대인이면 그림이 이제 전쟁 때 어두워지기 마련인데 마르크 샤갈은 어두워지다가도 다시 밝아지면서 뭘 많이 그리냐면 네. 꽃다발. 꽃을 많이 그려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꽃다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누군가는 꽃과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예술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힘들잖아요. 지금도 네. 약간 세상이 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예술을 봐야 된다.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게 예술가들이에요. 약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또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그 소음 안 나는 패션을 언급해 주셔서 이제 잘 알겠다. 그렇구나. 한 분도 계시고 결혼 축하드린다고. 감사합니다. 최초 공개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술을 다루니 외모가 예술이시군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네. 뭐 라디오지만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볼 만한 그런 그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반 고흐죠.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다 알잖아요. 별 해는 밤? 별이 빛나는 밤이군요. 네, 별이 빛나는 밤. 그 막 별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맞아요. 네네네. 반 고흐 하면은 일단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따라가 봐야 돼요. 왜 별이 빛나는 밤 그렸을까? 예. 빈센트 반 고흐 27살에 화가가 됐어요. 네. 37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27살에 화가가 됐다.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실패자였어요. 첫 직업이 화가가 아니라 화상, 그림 파는 사람. 그게 잘 안 됐어. 예. 두 번째 꿈꿨던 게 목사.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화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잠깐 선생님도 했었고 했었는데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늦가기 화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화가가 그 10년 동안 우리가 아는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네. 근데 그 10년 동안 몇 점을 팔았냐? 한 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인데 늦가기 화가가 됐는데 한 점 판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동생 테오 반 고흐가 항상 형을 응원해 준 거야. 그래서 고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는 테오 덕분이에요. 동생 예. 덕분에. 근데 반 고흐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내 형이잖아요. 네. 동생한테 맨날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림 팔아서 형으로서 한번 도와주고 싶다. 근데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두 번째 꿈이 뭐였냐면 지금이야 거장이죠. 이 화가 꿈이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그림 보고 아, 너 그림 참 좋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심지어 아까 한 점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안나 보쉬라는 화가가 샀어요. 예. 근데 그 화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사긴 샀는데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누가 자꾸 도와주라 그래서 등 떠밀려 샀대요. 근데 그런 화가가 나중에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고갱이란 화가를 만나면서 네. 귀를 잘라요. 네. 발작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귀는 닫혀 있고 이 사람이 상처를 잘 받아요. 반 고흐가. 나랑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이 얘 이제 귀신 들렸다고 쫓아내라고 경찰서에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귀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때 뭘 하냐면 예. 자기 발로 정신병원에 가요. 정신병원에 치료해달라. 근데 의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그림만 그리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네. 이 화가가 뭐라 그랬냐면 난 아무리 힘들어도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꿈을 꾸게 된다. 난 별을 보고 있으면은 희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정신병동에서 그린 대작이 별이 빛나는 밤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화실에서 그린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다 막 포기하고 싶은 그 와중에 희망을 느끼겠다고 별을 그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 그림을 보잖아요. 반 고흐 눈에는 보였는데 반 고흐가 그리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또 그림 보는 묘미예요. 상상하는 재미. 무슨 말씀이죠? 반 고흐가 반 고흐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정신병동에서. 예. 근데 반 고흐 눈에는 보였을 거야. 한번 네. 상상해 보세요. 근데 반 고흐가 그걸 안 그렸어. 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창살? 맞아요. 아, 쇠창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나갈 거니까 네. 희망을 꿈꾸는 별을 그리기 위해 쇠창살을 지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신의 희망을 막 가득 담아서 그린 게 별이 빛나는 밤인 거죠. 그리고 이 정신병동을 나와서 약 70일 뒤에 세상을 떠나요. 가슴 아픈 그림인 거죠. 아니 지금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떠오르네요. 이분이 국어 선생님이면 내가 국어 시간에 앉았지. 오분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럼 과연 그 해설을 듣고 작품 또는 직업에 대해 변화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되게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네. 첫 책이 가장 사랑받은 책이에요. 여러 네. 권이 있는데 내가 사랑한 화가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 책이 이제 여기 책을 만드신 이제 에디터 분이 네. 저랑 막 많은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예. 막 나누고 책이 완성되고 제가 잘 되는 걸 보고서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퇴사하셨더라고요.
책을 만드시던 분이 에디터 분이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도 꿈을 이루겠다고 퇴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괜한 이런 그런 분도 많고.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네, 그리고 이제 해설 들으시고 실제로 제가 되게 감동이었던 게 네. 어머니랑 같이 오던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몇 년 뒤에 제 해설을 듣고 전시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전시 기획자의 꿈을 꾸면서 유학 갔다고. 근데 그 어린 친구였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유명한 미술 해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원서에 첫 줄이 제 얘기였대요. 정우철 해설사를 만나서 꿈을 꾸게 됐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뉴욕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걸 보면서 와 뿌듯하다 이런 생각했죠.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네. 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인터뷰 마치기 전에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쉽고 재미있게 그림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런 댓글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비전공자라고 들으니 더 놀랍다. 도슨트님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결혼 축하드리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정우철 님을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업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도슨트를 꿈꾸는 지망생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남기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도슨트를 처음 하고 싶었을 때 되게 망설였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네. 저도 앞으로 이제 극복해야 될 게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힘들 때마다 이 말을 생각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을 숨겨놨다.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인생 최고의 순간 숨겨놨다. 근데 어디에 숨겨놨냐?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인간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막 쇼핑하는 거 좋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을 극복하고 그게 이제 즐거워지는 순간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근데 그걸 아무나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 뒤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낄 때다. 혹시 도슨트를 꿈꾸거나 하고 싶다.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은 해봐라. 네. 일단은 도전해보시고 일단은 진짜 해보면 답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요. 계속 해보면 이 해설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구나. 다르구나. 알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두드려봐라. 그리고 전시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시 기획사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해설하고 싶다. 그럼 이게 의외로 찾아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문 두들기세요. 뭐 안 된다 해도 다른 데 또 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실제로 스텝부터 하다가 지금 해설하는 분들도 많고요. 네. 열릴 겁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이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못다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들으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만나고 싶으시면 오늘은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 궁금한 도슨트의 세계 또 다양한 그림 속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